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니어 이슈 플러스입니다. 자, 여러분, 시니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 그중 하나가 바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일다운 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있긴 하지만 양도 부족하고 질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니어들 결국은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 기업들이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니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두 곳 대표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들께 일부에서는 이 시니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어떻게 이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는지 여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2부에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고 우리 사회가 어떤 관심과 배려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박은하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에버영 피플 이한복 대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 나눴지만 좋은 얘기였습니다. 좀 압축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 있을 만한 급여. 하루 4-5시간 정도 일하시면 월 급여로 100만 원 안팎의 금전적인 또 혜택도 있으시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심리적인 만족감, 소속감, 또 유대감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보람을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건데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시고 계신 일은 거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제도적인 괴리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많을 텐데요. 이한복 대표님 어떠세요? 운영상 어떤 게 가장 어려우신가요? 고객 발굴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사례가 있는데 고객하고 협의가 잘 돼서 한 20명을 뽑아서 네. 운영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고객사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의해서 네. 1년만 하고 일을 마무리하게 될 때 그 20분한테 이제 일종의 이 사업이 마지막입니다라고 이제 안내할 때가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해고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재고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되게 몇 년 전 얘기인데 한 2분 정도는 지금 일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셨고요. 네. 네. 박은하 대표님은 어떠세요? 공공의 어떤 그 인프라 그 대상을 발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공공 위주로는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만 이제 한정이 되면 이게 일자리가 한계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자꾸 민간 쪽으로도 나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쪽에서는 생활임금을 맞춰주는 게 급여 맞춰주는 게 좀 쉽지는 않아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사회적 기업은 나름 지원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경영하시다 보면 가끔 그런 아쉬움도 좀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이한복 대표님 어떠십니까? 근데 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사회적 기업은 또 이게 논의해볼 그렇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사회적 기업을 떠나서 일단 뭐 자생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냐 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박은하 대표님은 더 좀 그런 부분들이 가끔은 절실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아니어서 왜 사회적 기업이면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뭐 보조금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이제 시작할 때는 좀 있기는 네네.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이렇게 가져가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자생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노력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상법상 주식회사가 되기는 했으나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네. 들기는 해요, 저희는. 네. 그것이 또 목적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여담입니다만 아는 사회적 기업 대표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 고객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높이고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디서 정부 지원금 네. 나오나 이거를
또 정보를 찾다 보면 관심이 또 다른 데로 쏠려서 본업에 좀 소홀하게 되는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BM 발굴 일부에서도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찾아서 시니어들에게 제공을 할 것이냐 이것이 또 핵심인데요. 이한복 대표님은 이제 IT 분야시고 박은하 대표님께서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분야는 좀 다르지만 BM 발굴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있습니다. 박은하 대표님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접목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일자리 찾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첫 해는 지금 이제 3개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해피클린이라는 사업은 처음부터 이제 요거를 해야지 하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첫 해만 해도 사업 기획을 11가지를 했었어요. 저희가 네.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봤더니. 네. 그래서 이제 막 해봤는데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고 그 중에서 추려서 2가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일거리냐,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 지금 시점에 필요한 일거리냐. 적합하다고 그래서 모든 거를 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사회적 지역 우리 지자체에서 출자한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제일 좀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11가지 중에 2가지 정도를 네. 지금 하고 계신 네. 거고 이한복 대표님께서는 IT 분야 일거리가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실제로 어르신들과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일거리를 찾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네, 돼요. 네. 많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30년 정도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력과 노하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물론 IT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단절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작년에 그 발달 장애인들 네. 대상으로 쉬운 말 뉴스를 제작하는 네. 약간 사회적 기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대표를 만났는데 그 발달 장애인 5명 정도를 누가 코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지 않으니 네.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은퇴한 언론인들을 네. 그 5명 정도의 발달 장애인하고 매칭을 해주면 그분이 하루에 뭐 4시간 정도 코칭도 해줄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칭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처럼 과거에 언론 분야 또 뭐 국어 네. 또는 영어, 네. 중국어 또는 해외 무역 이런 영역에서 일하신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사업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발굴해드리는 네.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외부에 관련 정부기관이라든가 일자리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좀 지원들이 많이 있나? 이런 아이디어 발굴 내지는 BM 발굴과 관련해서? 뭐 서울시 50플러스하고도 이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뭐 한국정보화진흥원도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현재는 그 2개 기관 정도 네. 같이 네. 고민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박은하 대표님 어떠세요? 일단 동작구 내에서 구청의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더 이상 받고 네. 있지 않은 네. 상황이고 이제 자생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구 내에 다른 기관들의 지원은 좀 받고 있나요? 이를테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라고 뭐 연락이 온다던가 우리 뭐 같이 해보자라든가 이런 제안들. 가장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깨끗한 오리집 사업인데 왜 저장 강박증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뭐 아이가 거기서 살기도 해갖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었는데 그런 이제 저장 강박증이 있는 분들의 집을 저희가 치워드리는 거예요. 이제 클리닝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한 편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작년에 145군데를 그래서 해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만족도고, 많습니까? 예, 의외로 굉장히 주변에 많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이런 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는데 그거는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일은 고되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고 또 그 주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도 포함해서 또 주변 분들도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그렇죠.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치워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네,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선순환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일들입니다. 지금 내용 들으셨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선순환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인데 민법상 주식회사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일반 기업입니다. 그냥 회사.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자립하는 것이 우선 전제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4대 보험도 사실 운영하시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의 어떤 혜택을 좀 준다던가 우리가 정부가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이 정도의 어떤 혜택 내지는 베네핏은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박은하 대표님 그런 부분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지요? 4대 보험을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는 있는데 뭐 4대 보험을 이렇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죠.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정부에서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사업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영리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는 참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때는 이제 비영리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이런 쪽에서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창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니까 이 형식이 상법상 영리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서류 검토를 하니 정말 이 회사가 영리를 위한 회사인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영리를 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동등하게 그런 기회는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은 사업을 하면서 많이 하게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을 보통 39세, 만 39세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왜 39세죠? 네, 아무도 설명 못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규제들은 조금 완화가 네,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이한복 대표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도 이렇게 공공 쪽에 크게 바람은 많지 않아요. 네.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너무 많이 기대면 네. 자세를 그렇죠. 못해야 한다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거꾸로 뭐 바람을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장애인 그 공단이 있어서 네. 그 기업들이 이제 장애인을 일정 수를 채용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기회들을 좀 주자고 하는 게 이제 입법화되어 있어서 그걸 못 지켰을 때 부담금을 내도록 네. 페널티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뭐 동작구 같은 이런 뭐 저희 같은 이렇게 그 시니어들 베이비 붐 세대들에 대한 일자리들을 연구하고 발굴해주고 홍보해주고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장려해주거나 네. 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기업들이 이런 작은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 쿼터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니어 클럽이라는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많이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의무 고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또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서 좀 빨리 좀 수정이 됐으면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또 다른 문제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시니어들이 생산성이 되느냐? 그냥 한마디로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다 갖고 계시죠. 심지어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정년퇴직을 이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이유가 비용이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시니어가 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즉 일을 잘 못한다. 이제 이런 그 편견이 고착됐다. 이런 이제 생각도 있는데요. 두 분이 어떤 생각이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은하 대표님. 뭐 어느 부분은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신체적으로 노화가 되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과 똑같이 이런 생산성이 나올 수는 없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거를 뭐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그 생산성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또 효율적인 면으로 또 활용해서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같이 보완해 갖고 상쇄시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한복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그 에버영 코리아를 처음 만들 때 그 네. 고민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 사례를 네. 좀 말씀드리면 거리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 얼굴하고 번호판을 지우는데 네. 청년들이 3달 동안 한 생산성하고 시니어가 3달 동안 생산성을 한 거를 비교까지 해봤어요. 네. 근데 어떤 재미있는 특징이 있냐면 청년들은 교육을 시키면 일주일 만에 숙련도 100%에 딱 올라서는데 네. 시니어들은 한 달, 2달 정도 돼야 이제 올라와요. 아, 네. 다시 얘기하면 교육 기간이 많이 걸려. 네. 그리고 3달 정도 돼서 보니 이게 이제 숙련도라고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비슷한 네. 네. 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2달, 3달 지나고 나서는 생산성이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네. 네. 오히려 청년들보다 시니어들이 꼼꼼해서 옷 처리가 적은 네. 근데 그런 사례를 저희가 보고 그렇군요. 아, 이 일을 시니어들한테 대체해도 되겠다라고 네. 네. 이제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시니어라고 하면은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특정한 영역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면 다른 차이가 있다. 네. 근데 더 재밌는 얘기는 청년들은 이 일을 하기 싫어해요. 네. 이분들은 좋아해요. 네. 그럼 어느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냐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매김을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생산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체력적인 어떤 악화된 조건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나 저하된다던가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또 상세하는 또 다른 시니어만의 강점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약간 분야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지금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청소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돌보미, 아이 돌보미도 나가시고 좀 육체로 하시는 일들이 네. 많이 있으시죠. 63세에서 70, 만 61세에서 73세. 61세부터 73세까지 네. 오히려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 더 중요할 텐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게 진짜 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네네. 똑같은 예를 들어서 65세라고 하면 어떤 분의 65세와 어떤 분의 65세가 달라요. 네. 예. 그리고 73세도 65세처럼 보이시고 실질적으로 신체가 그러신 분들이 있고 61세인데도 불구하고 외모로 보여지는 거는 한 70대처럼 보여지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네. 몸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물리적인 그런 외모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얼마나 정말 할 수 있는가. 네. 그 실제 해봤을 때 그 나이는 정말 다르다고 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령은 높지만 신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하신 분이 오셔서 어쨌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일들은 특히 저희가 육체적으로 몸 쓰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만족하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더 생산적이고 더 정말 머리 많이 쓰는 그런 일을 가서 할 수 네, 네. 있고 이런 일들은 뭐 AI가 대체해주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어르신들께서 기꺼이 하실 수 네, 있는 네.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군요. 거죠. 네. 제가 이한복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것은 네. 그 에버영 피플 내지는 에버영 코리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인지 능력이란가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2013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네. 이제 어떤 좀 차이가 있구나 내지는 2013년에는 괜찮으셨던 분인데 좀 저하가 된다던가 이런 경우도 혹시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7년, 8년을 이렇게 동일한 업무를 하는 네. 집단이 한 100명 정도 계시는데 일부 퇴사자가 생겨서 계속 충원을 네.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5세부터 85세가 네네. 이제 한 집단에서 근무를 하는데 한 70 정도 넘어가니까 생산성 이런 게 떨어지세요.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사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네. 거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원래 플랜도 저희가 좀 세웠었는데 저희는 정년이 이제 없었고 근데 일은 계속해야 되고 고객의 만족도를 맞춰야 보니까 그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을 좀 더디할 때는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하루 4시간 근무를 3시간으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는 또 2시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1시간으로 바꾸고 네, 네. 이렇게 좀 완화시켜드리면 참 좋겠다. 결론은 내고 실행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 어르신들 개개인의 어떤 그 생산성, 능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점은 있지만 그것을 또 상쇄하고 보완하는 시니어들만의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시니어는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 두 분의 이제 말씀이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자생하기 위해서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쟁이라는 게 사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외부 조건인데 어떻습니까? 박은하 대표님은 그런 경쟁이 있습니까? 어디랑 경쟁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 스스로의 경쟁인 거지. 네.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 거. 그러니까 해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 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경쟁을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세우는 거고, 왜냐하면 경쟁을 외부로 바깥으로 돌려서 뭐 어떤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군요. 보여거든요. 서비스 과정보다는 서비스 전 단계, 뭐 입찰한다거나 이런 네. 부분에서 또 경쟁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경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죠. 결국은 서비스를 충족시켜 주는 거. 고객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네. 있으니까 그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 청소이지만 이 청소 자체에도 품질 관리를 해서 어르신들이라도 이게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청소한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맞춰주는 거. 그래서 뭐 저희도 ISO 뭐 네, 9000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14000 뭐 이런 것들 다 도입해갖고 하는 거고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거고 또 하다못해 저희가 숙박을 해도 호텔에서 자는 것과 또 뭐 모텔이나 뭐 여관이나 이런 뭐 여인숙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들은 결국 서비스 차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최상으로 하여간 맞춰서 하자. 이게 가장 저희의 경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봐요. 그 클리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어떤 청소 용역 업체들이 네. 그렇게 달가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 클리닝 서비스 하시는 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그분들이 이제 많이 가시는 곳들은 저희가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저희 이제 이 회사를 지자체에서 설립할 때도 우선이 그거였거든요. 골목 상권 침해하지 말자. 네. 이게 그 이제 구청장의 이제 모토였기 때문에 이 청소 용역 같은 경우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침해하면서 하면 그분들의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아예 그냥 저희가 경쟁을 갖지는 않죠. 예. 틈새 시장을 찾는다. 네. 네. 이한복 대표님, IT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경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 업체들이 많습니까? 경쟁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가 우리한테 그 경쟁이냐? 네. 그래서 생존이라고 봅니다. 생존. 네. 예. 그 통나무를 물에다 넣고 내가 서 있기 위해서는 계속 발을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시장에 이제 초기 단계의 진입이다 보니까 이게 뭐 고령층이기 때문에 뭐 일을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 분명히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긴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이걸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저는 시니어를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네.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런 일들을 발굴하는 게 네.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생존해야 되고 네. 성장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시니어들의 생산성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편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니어들과 같이 기업 활동을 하시는 우리 두 대표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2015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한복 대표님 2013년 네. 어떻습니까? 지금 초창기 때와 비교를 하면 사회적 인식 달라진 측면들을 체감하십니까? 네, 체감을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고령화 시대였거든요. 지금 고령 시대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 정말 나이 들어서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정말 안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정말 그때는
어르신들한테는 급여 적게 주고 일 시켜도 괜찮은 거. 불과 5년 전인데. 예. 그래서 저희 회사에 협업하자고 오시는 일반 기업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급여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엎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뭐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급여를 드려야 많이 됩니까? 줘. 조금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그랬는데 지금은 뭐 노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 부분도 있고 이제 그리고 어르신들도 신체적으로 그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졌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이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뭐 IT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져 이미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바뀐 부분이 네, 있죠. 네. 하다못해 저희가 최근에 면접을 오래 일하실 분들 작년 연말에 면접을 봤는데 코로나가 이제 2.5단계 오고 막 이렇게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기는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영상 면접을 봤어요. 화상 면접. 네. 근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물론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은 배가 소요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어르신들이 그걸 네.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세상이 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이한복 대표님 어떠십니까? 좀 인식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이게 이제 그 세대까지는 아닌데 그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뭐 인터넷 혁명 이렇게 바꾸듯이 제가 봤던 한 8년 사이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은퇴해서 나오신 분들 과거에 다녔던 일이 뭐 제조업, 화학회사 뭐 이런 기업이었다가 이제는 IT 기업으로 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은퇴를 하는 거를 보면서 이 제조 섹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은퇴해서 해야 될 일과 IT 쪽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다른 것 같다. 네.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새롭게 발굴해야 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을 계속 자극하는 거는 사실 인터뷰하고 면접 볼 때 자극을 제일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후배를 가끔 데리고 와서 면접을 참관하게 하는데 이 친구가 놀래고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놀래는 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면접을 처음 봤다. 네. 두 번째, 야 저렇게 고스펙인 사람들이 급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일을 하시려고 온다. 정말 훌륭하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분명히 일할 기회를 좀 찾아서 드려야 된다. 네. 이거는. 당신 나이 50 몇 살이니까 정년퇴직해. 이제 이런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네. 뭐 그런 근본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경쟁 관계 속에서 또 협업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업들하고 협업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찾아야 되는데 박은하 대표님 어떠십니까? 아까 그 어르신들 급여 때문에 협상이 깨지는 경우도 네.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협업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죠, 더러는. 그렇죠. 저희 이제 어떤 기관이나 뭐 단체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이제 사회적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이제 협업하는 곳들이 많고 저희 관내 뭐 중앙대 같은 경우도 이제 산학협력 같은 걸 통해서 뭐 저희 지원도 많이 해주려고 하고 네. 가족 회사로 이제 등급해가지고 이제 그런 협업도 있고 또 가장 큰 협업은 어떻게 보면 노인인력개발원의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하면서 하는 그런 네. 것도 큰 협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젊은 대학생 친구분들이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핸드메이드 이제 대학생분들이 핸드메이드 제품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는 있고 상품 기획은 되는데 네네.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와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뭐 다양한 협업 기회들이 있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상생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혼자 저희 회사만 잘났다고 막 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디와 다양하게 협업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가장 큰 저희의 이제 고민이라고 봐요. 네. 이한복 대표님 주로 어떤 부분들이 협업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제 공공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니어들의 이 IT 관련된 일할 기회들을 발굴하고 싶은 공공기관은 계속 이제 파트너십을 네. 가지고 갈 거고 이제 올해 사실 좀 더 주안점을 갖고 가고 싶은 거는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그 디지털 포용기업
협회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약간 대기업들이 네. 이런 그 사회적 문제, 시니어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자기들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네. 계속 좀 코웍도 하고 파트너십도 갖고 그래서 그들이 일을 좀 내줘야 이쪽에서 일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네.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 협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또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라든가. 오히려 이렇게 좀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네. 시니어 TV, 시니어 신문 네. 이런 데서 네. 정말 해줘야 될 일이 네. 일 중에 하나가 네. 시니어들의 네. 직업인데 네. 직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저희 회사를 홍보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를 자꾸 세상에 알려줘서 네. 저 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좀 보고 네. 대기업의 홍보실 네. CSR, CSV 하는 측면에서 야 이거 좀 우리가 같이 좀 해야 되겠네, 손잡아줘야 되겠네라고 좀 알 수 있도록 네. 언론, 네. 방송의 역할을 좀 베스트로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렇습니까? 지적인과 동시에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칭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는 시니어들에게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걸 사업화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일 텐데요.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지만 이 지속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보신 분들이 아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클리닝 서비스가 아주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했는데,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계속 변화가 필요하신 거죠. 변화라는 것보다는 확장이겠죠. 네. 예, 확장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공공기관에만 주로 이제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 이제 작은 영세한 그런 클리닝 서비스를 하는 곳 말고 정말 대기업에서 운영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기업 건물이나 이런 쪽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장되면은 확장. 좋겠죠. 네, 예, 네. 저희도. 올해 또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네. 아니면 당장 실현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지금 사실 막 시작하고 있는 거가 이제 그것도 이제 클리닝의 어떻게 보면 연장일 수 있고 환경 개선 사업의 연장일 수 있는데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특히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배달하는 네. 분들도 많아서 아이스팩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게 네. 재활용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네네.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군요. 그 공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올해는 이제 그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고 그거 외에 뭐 아이 돌봄 서비스도 아이가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은 많아지고 아까 노노케어도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아이 돌봄을 통합 돌봄으로 확대를 하는 것도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네. 것들이고요. 네. 이한복 대표님,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야 됩니까? 네, AI도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희는 올해 그 AI 쪽에 좀 투입을 좀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전 작업도 좀 준비를 하고 있냐면 이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작년에 좀 경험했던 사람들을 한 몇십 명을 모아서 무쿠나 K무쿠 가면은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듣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까 줌으로 같이 공부한 것들을 좀 토론하면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우선적으로 드려서 이분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에 약간의 전문성을 갖고 뭐 PM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또 다른 밑에 데이터 가공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리더 역할을 네. 하실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언뜻 드는 생각은 지금 대표님들도 정말 고군부터 하시지만 중간 관리자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네. 특히나 이제 이 직원들의 열정, 의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직원분들께 혹시 이 부분은 미안하고 이 부분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시작할 때 지금 이제 세 분은
저랑 같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이제 계속 계시는데 가장 고마운 거는 이제 5년 근속했다고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해서 수상도 해드리고 상품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함께 해줘가지고 감사하죠.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급여라던가 이런 부분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사명으로 와서 네. 일을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면서 일을 해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하고 뭐 더 잘해주실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한복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뭐 함께 이렇게 계속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오늘 토론했듯이 우리가 어떤 한 직장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있고 되게 의미 있는 분들한테 그 보람된 일자리들을 연결해줘서 그분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시니어 한 명이 고용이 되면 그 가족이 네. 적어도 한 10명 정도 될 거고 네. 그분이 매일 집에 있어야 되는데 네. 매일 출퇴근을 하면 돌보지 않아도 되고 네. 결국 굉장히 많은 그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있지 않냐.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보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성장할 때 이런 생각을 함께할 동료들이 또 입사를 해서 좀 인해서 계속 영속적으로 가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사에 가시면 그 시니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이세요, 두 분께서. 일자리를 만들어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이 시니어분들께서 그래도 불만도 좀 있으시죠. 당연히 회사 생활 하시면 불만도 있으실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있을 것이고 일례로 제가 복지관에 이제 교육차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참 훌륭하신 분인데 두 분 이상 모시면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러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좀 갈등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갈등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는 일단은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 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한쪽 이게 따로따로 다 말씀을 그냥 일단 먼저 그대로 들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본인의 마음이 좀 그래도 해소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교육들을 결국은 시켜드릴 수밖에는 없는 거죠. 뭐 인하교육, 기본적인 인하교육이라든가 뭐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거 네,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코칭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화의 발생,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화가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업무에서 오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서 오는 거가 아니라 이 업무를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네. 어떤 분은 또 다른 스타일, 본인의 스타일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나는 잘했는데 뒤에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게 보이시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데서 업무에서 오는 인화가 사실은 제일 많더라고요. 그거는 결국은 저희가 업무를 통일화시켜서 그 품질을 네. 맞춰주는 거. 예. 네. 그래서 매뉴얼 작업이 되게 청소지만 때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화 부분을 많이 좀 해소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네, 네. 근데 아까 그 중간 관리자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대면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분이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잘 대해드리느냐, 진심을 갖고 대해드리느냐가 있고 또 저도 뭐 대표지만 어르신들한테 또 계속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해드리고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중재자 역할이 네.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이한복 대표님께서는 이 직원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죠. 더 많을 수밖에 네,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놀랬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연배도 있으신 분들이 이런 갈등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 나이를 먹는 게 그 어린 아이들하고 똑같아진다. 네, 한편으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첫째 일단 취업 규칙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요. 네. 그리고 어떤 조직의 분쟁을 일으켰거나 이슈가 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호되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는 이제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수습 기간 내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제재를 한번 하고 네. 또 재계약할 때 이런 인사평가를 통해서 조직 내 그런 문제가 있거나 다른 분들하고의 관계가 별로 어색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직 생활에서 좀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재계약을 안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일에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요. 아레날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네네. 그냥 청소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어떻게 이게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니어들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우리도 일을 드릴 때 좀 명확한 KPI나 매뉴얼을 들여서 정확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 대비해서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 좀 확대 발전시키면 충분히 민간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폭 줄어들고 일자리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공공형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한데요. 두 분께서 직접 시니어들과 함께 기업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지는 뭐 정부 정책 위반자가 볼 수도 있겠고요. 국회의원이 보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원하시는 바 또 희망사항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한 분씩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어느 분부터? 박은하 대표님? 네. 네, 저는 뭐 다른 부탁은 별로 뭐 없고 일단 어르신한테 적합한 일자리를 좀 많이 연구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거는 좀 작은 단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까도 저희도 사실 같은 고민이거든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 일만 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세대별로 적합한 일자리들이 또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큰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 이거를 한번 해봐라라고 던져주면 저희는 열심히 그거를 수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의 일자리를 개발하려고까지 하니까 그게 인원은 적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력을 저희 차원에서도 꾸준하게는 당연히 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 세대에 맞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일자리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셨고. 네, 대표님. 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지금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언어를 우리가 구사를 하냐면 저쪽 가면 시니어라고 표현하고 여기 가면 고령층이라고 필요하고 네. 어디 가면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고 이게 정부에서예요. 네. 어디 가면 5060이라고 하고 네, 네.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일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어떤 모순이라고 보냐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모여 있는데 같이 놀 네. 거리를 찾는 거하고 똑같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 고령층, 이 50, 60, 70, 80 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있는 이분들의 일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정의를 나누고 네. 이 분야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헷갈린다. 네, 네. 노인, 시니어, 고령층 네. 뭐가 답인지 모르겠고 네. 근데 누구나 다 그 나이에 되신 분들은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젊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적 문제고 네. 세계화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더 살게 된 이 30년을 국가가 다 보장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함께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은 여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사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좀 만드는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니어들의 괜찮은 일, 지속 가능한 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뭐 저의 식견이 부족해서 질문을 못 드린 것도 또 있을 겁니다.
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한복 대표님 먼저. 그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사 먹는 것보다 네. 남한테 맛있는 걸 사줄 때가 더 기분이 좋다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사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재직자 대상으로 하루 4시간 근무를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물론 이제 회사를 그러니까 4시간을 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분들한테 뭘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교육을 시켜드리기로 했어요. 네. 그 교육을 열심히 해서 스마트폰 교육도 시켜드리고 뭘 해드렸는데 보니까 이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이 시니어보다 더 취약한 시니어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어떤 시니어 클럽이었는데 지하철 택배 하시는 시니어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직자 중에 스마트폰 교육을 받은 사람 대상으로 자원봉사하실 사람들을 모아서 이분들한테 이제 스마트폰 교육을 시켜드렸던 이제 그런 다양한 일들을 좀 하면 이분들이 더 그러니까 경제적 행위 이상의 어떤 정신적 가슴적 활동들을 통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니어 일자리의 한 측면에서는 이런 걸 좀 이렇게 같이 해주면 되게 좋다는 네. 경험들을 했고 그런 사례들을 좀 같이 계속 발굴하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은하 대표님 혹시 뭐 다른 첨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뭐 저희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이제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아까 이제 산타만 같은 경우는 그 밥 해주시러 충분히 이제 그분들 밥도 많이 해주시니까 이제 그 장애우 단체 이런 데 가서 장애인 단체 가서 밥도 해주고 식사, 지역에 네. 예, 그런 점심 만들어 드리는 네. 거 이제 이런 봉사 활동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서 좀 코로나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어르신들 혹시 하실 분들 좀 여쭤보면 어르신들 괜히 부담되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여쭤봤더니 뭐 거의 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금액 알아서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기부를 뭐 복지재단에 기부해가지고 코로나 잘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산불 올해 또 산불 네. 때문에 되게 고생 힘들었잖아요. 거기에도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분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쨌든 버니까 그거를 쓰는 것도 내가 그래도 벌었으니 이거 좀 돌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부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 분의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외심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니어 TV가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시니어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노후 그리고 지금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두 회사처럼 민간의 영역에서 시니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주기를 정말 고대해 봅니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참신한 이슈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